鬼谷子，鬼谷子，其哲能其鬼谷自略타이게 오신 고어 치양함. 오늘 영상에서는 민준, H 톤과 함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기운 또한 불안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의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매일 집을 나서서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하기도 전, 남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알기도 전, 심지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은 여러분의 옷차림을 통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말입니다. 옳든 그르든 간에 사람을 깊이 꿰뚫어 볼 줄 아는 이들은 그저 옷차림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식, 내면, 심지어 운세까지도 거의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너무 편견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옛 성현들은 오래전부터 옷이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옷이야말로 사람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라 여겼죠. 겉보기엔 매우 화려하지만 정작 상대에게 무겁고 다가가기 힘든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하게 입었음에도 나타나는 순간 신뢰감과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옷은 단순히 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기운, 센해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곡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려거든 먼저 그 기운을 보라. 그리고 그 기운은 그 사람이 세상 앞에 서는 첫 번째 방식인 옷차림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옛사람들은 옷차림만 보고도 한 사람의 성격과 내면, 나아가 그 사람의 운명까지 짐작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민준과 함께 영상의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옷차림은 그 사람의 유형을 드러냅니다. 눈치채셨나요? 방에 들어서는 순간 호감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비싸고 눈에 띄는 옷을 입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힘들고 피로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옛사람들이 말한 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양을 통해 은연중에 드러나는 내면의 상태이며 옷차림은 그 기운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니, 그러하면 박도 그러하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삶을 관찰할수록 이 말이 옳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옷을 입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모습을 과시한다면 그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과시하는 유형입니다. 옷은 반드시 유명 브랜드여야 하고 로고는 커야 하며 몸에 걸친 모든 것으로 남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자신감이라 생각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이들은 다르게 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시길 충만한 사람은 뽐내지 않는다. 민준인 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은 사실 내면에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입습니다. 겉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과시하는 이들은 저마다의 속셈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믿게 하거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 하죠.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거짓 신뢰를 만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비로소 겉으로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박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입으며 눈에 띄려 애쓰지 않아도 깊은 신뢰감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옷으로 남과 비교하거나 시선을 끌지 않지만 깊이 알면 알수록 내면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화합하되 뽐내지 않는다 허얼부통 는 말처럼 내공이 있는 사람은 굳이 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강한 기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남들에게 오랫동안 존경받는 이유는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풍기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느낌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은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향기로운 옷, 깨끗한 신발, 단정한 머리 모양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돈된 모습은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성공한 이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게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옷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신뢰감을 줍니다. 반대로 무엇을 입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생기 없이 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자유로운 삶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나마의 쌍운 맘에 소 생기고 운운 마음 많다. 相由心生命由心造는 마이 있음니다. 저는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조만간 겉모습과 옷차림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지 않게 되면 삶에 대한 동기와 정신력도 잃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경험 많은 이들이 보는 것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뿜어내는 사람의 기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청결한지, 상황에 적절한지, 지나치게 과시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으로 편안하게 존재하는지를 봅니다. 마음이 밝으면 기운은 자연스레 순탄해집니다. 즉,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굳이 기품을 만들려 애쓰지 않습니다. 눈빛과 말투, 옷차림까지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외면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옷의 색깔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옛 성현들은 사람을 볼 때 얼굴이나 말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즐겨 입는 색깔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귀곡자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내면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귀곡자 서적에는 아주 유명한 사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소유한 것을 살펴 그 사람을 안다. 자키소하오 이즈질은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옷의 색깔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취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색깔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너무 튀는 색, 붉은색, 밝은 노란색, 강렬한 무늬가 많거나 시선을 끄는 색만 고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하죠. 귀곡자는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며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했는데 항상 아주 튀는 옷, 빨간 셔츠, 번쩍이는 구두, 금장신구를 온몸에 두르고 어디를 가든 남들이 자신을 먼저 쳐다보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가 성공하고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오래 겪어보니 그는 매우 다혈질이었고 무시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대놓고 불쾌했죠. 남들 앞에서 뒤처진다고 느끼면 제어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어떻게든 자신을 더 드러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정할수록 색깔을 이용해 억지로 튀어 보이려 합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강렬한 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할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색을 좋아하는 사람 외에도 옛사람들은 어두운 색을 즐겨 입는 유형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귀곡자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람이 장기적으로 선택하는 색깔은 마음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검은색, 짙은 회색 혹은 차갑고 어두운 계열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대체로 신중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남들이 자신의 진짜 내면을 알기 어렵게 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남들이 자신의 삶 깊숙이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완전히 다른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침착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안정감과 단순함, 차분함 때문에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이런 이들은 생각이 깊고 이성적이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나보면 말투가 느긋하고 눈빛이 안정적이며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면에 강한 자기 통제력이 있기에 신뢰감을 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은 다릅니다. 내면이 무거워서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경우인데 압박감이 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거나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려 합니다. 폐쇄적으로 살수록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어두운 색조를 찾게 됩니다. 오래 지켜보면 그들에게서 피로감과 생기, 부족이 느껴집니다. 귀국자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옷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운을 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검은색이라도 입었을 때 든든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차갑고 우울하며 심지어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들 내면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또한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좋아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너무 눈부시거나 너무 무거운 색을 좋아하지 않죠. 그들의 옷차림은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중립적이고 깨끗하며 균형 잡히고 상황에 맞습니다. 옛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유형은 대체로 삶이 안정적이고 감정 조절을 잘합니다. 겉모습으로 관심을 끌려하지 않으며 옷으로 남에게 압박을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편안함과 조화입니다. 저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항상 아주 은은하고 단순한 색, 짙은 파란색, 연한 회색, 흰색이나 진한 갈색 옷만 입으셨죠. 큰 로고도 없고 눈에 띄는 색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남기신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이치를 알수록 남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게 되는 법이다.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늘 적당함과 조화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화려한 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품이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곁에 오래 머물수록 편안하고 신뢰가 갑니다. 반면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옷차림에서도 조화를 유지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돋보이고 싶어 하거나 혹은 자신을 너무 숨기려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내면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이지요. 귀국자 괴구즈의 관점에서 볼 때 의복의 색깔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두운 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화려한 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타날 때 풍기는 기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깊이 있는 사람은 옷차림을 보고 아름다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색깔들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마음이 평온한지 혹은 불안한지를 살핍니다. 셋째, 의복은 곧 한 사람의 살아있는 풍수지리입니다. 옛 성현들은 기, 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니며 매일 몸을 감싸고 있는 의복은 당신이 내뿜는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현들은 옷을 단순히 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풍수라 보았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깔끔하고 단정하며 색감이 잘 어우러진 옷을 입은 날을 말입니다. 그런 날엔 마음도 한결 안정되고 대화도 자신감 있게 나눌 수 있으며 일도 훨씬 능률적으로 처리되지 않던가요? 반대로 구겨지고 지저분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의 옷을 입으면 기분도 감정도
쉽게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이는 의복이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곡자께서는 길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사람의 기운은 태도와 눈빛,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 풍기는 느낌으로 드러나는데, 의복은 그 기운을 가장 빠르게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단정하고 조화로우며 생기 있는 옷을 입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밝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남들로 하여금 마음을 쉽게 열게 하는 풍수입니다. 반대로 항상 어둡고 지저분하거나 무거운 느낌을 주는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도 대하기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부정적인 상태에 짓눌리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복이야말로 우리 몸을 매일 가장 가까이서 감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이가 많습니다. 민투언, 민 H. 투언 씨, 저도 한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검은 상의, 검은 바지, 검은 신발까지 말이죠. 그때 제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입으면 편안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으며 군중 속에서 눈에 띄지도 않으니 좋다고 여겼으니까요. 저는 그저 개인적인 취향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제 삶은 점차 무거워졌습니다.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늘 지쳐 있었으며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꺼려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연배가 있는 어른께서 저를 오랫동안 물끄러미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왜 항상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느냐? 저는 그저 단순한 게 좋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바로 너의 풍수다. 요즘 들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느냐?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옷과 운세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지만 실제로 계속 불운이 겹치고 있었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지요.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의 기운부터 바꾸어라.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에너지 속에 오래 머물면 점차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만약 매일 어둡고 무거운 검은색 옷으로 스스로를 감싸며 생기 없는 기운을 내뿜는다면 마음 상태 또한 점차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저더러 화려하게 입으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작은 것부터 바꿔보라고, 조금 더 밝고 단정하게 입어보라고 조언하셨죠. 항상 어두운 기운을 풍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로 실천해보았습니다. 더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고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며 밖으로 나설 때 제 태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일이 아니라 제 정신 상태였습니다. 훨씬 활력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편해졌으며 마음의 무게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점차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일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운기는 외부에서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상태로부터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의복은 바로 그 내면의 상태에 매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 옛 성현들이 옷을 살아있는 풍수라고 불렀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입는 옷은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을 바꿀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의 질까지도 은밀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싼 옷을 입어야 좋은 풍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현들은 과시하는 것을 결코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깨끗함, 조화로움, 그리고 상황에 맞는 생기였습니다. 남들에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옷차림을 하는 사람은 기회와 귀인을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현의 관점에서 운기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세상 앞에 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은 옷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당신이 품고 나아갈 에너지를 묵묵히 길러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옷차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성현들의 풍수에 따른 의복 선택법입니다. 옛 사람들은 사람과 옷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일 입는 옷은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과 기질, 그리고 운기에도 직접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단순히 예쁘거나 비싼 것을 쫓기보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옷을 선택하는데 매우 공을 들였습니다. 성현들의 생각에 따르면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기, 순해, 즉 기운이 순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편안하며 태도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었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하고 억지로 남처럼 보이려 애써야 하는 옷은 머지않아 당신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귀곡자께서 가장 중시했던 첫 번째 원칙은 화호였습니다. 색깔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디자인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무엇보다 기질과 의복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내면은 평범한데 겉모습만 억지로 권력자나 부자처럼 보이려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운의 부조화가 생겨납니다. 상대방은 당장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부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외모가 특출나지 않아도 기품 있게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색과 스타일에 어울리는지 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 포장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현들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옷차림, 강한 색상, 과시적인 디테일,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옷차림을 특히 경계했는데 이는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옷차림은 항상 절제미가 깃든 옷차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청결, 비기입니다. 옛 풍수에서 더럽거나 구겨진 옷, 혹은 낡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밴 옷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환경이 내면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깔끔하고 밝은 옷을 입었을 때 사람은 훨씬 자신감 있고 활기차집니다. 타인의 칭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더 긍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현들이 주목한 것은 심리 상태에 따른 색깔 선택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강렬한 색을 피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라 권했고, 우울하거나 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생기 있는 색을 입어 기운을 북돋우라 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외부 환경을 이용해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옛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귀곡자께서 제자에게 의복을 통해 기운을 살피는 법을 가르치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제자가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제후들을 만나러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는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 비단으로 술을 놓은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들을 몸에 치장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엄숙하고 부유하게 나타나기만 하면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귀곡자께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런 차림을 했느냐? 남들에게 너를 과시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너를 업신여길까? 두려운 마음을 숨기려는 것이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귀곡자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지요. 기운이 강한 사람은 옷이 대신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이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겉모습을 빌려 남들이 나를 믿게 하려 하는 법이지. 그리고는 제자에게 돌아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라 하셨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이 그저 단정하고 본인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큰일을 하려면 남보다 압도적인 분위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곡자께서는 아주 따끔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기운은 약한데 억지로 강하게 치장하면 오래지 않아 정신이 먼저 지칠 것이다. 그릇이 차지 않았는데 억지로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혼란해지는 법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범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안정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부유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이들이 있고, 내면은 불안한데 강해 보이려 권력자의 옷을 입어 약함을 감추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 갈수록 남들은 그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귀곡자께서는 기운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옷차림이 가장 좋은 의복이라 하셨습니다.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며 진실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한결 단순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당신은 문득 자신이 이전보다 간거리엔칸 창가리 썩게 잠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와서 귀곡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옷차림만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의 느낌도 이토록 달라지는 것입니까? 귀곡자가 답했습니다. 매일 네가 입는 것이 곧 매일 너의 기운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지. 옛사람들은 사람이 매일 혼란스럽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혹은 무거운 것을 걸치고 살면 오래지 않아 마음까지 그 상태를 따라가게 된다고 믿었단다. 반대로 네가 단정하고 조화로우며 생기 있는 옷을 입으면 마음도 훨씬 쉽게 안정을 찾게 되지. 결국 고인들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예쁘거나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의 기운이었단다.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삶의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지. 어떤 이는 아주 수수한 차림인데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어 자꾸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들지만, 어떤 이는 극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도 오히려 무거운 압박감과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하지. 그 차이는 전적으로 돈이나 미적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 뒤에 숨겨진 마음가짐에 있단다. 귀곡자는 한 사람의 신과 기를 살피는 일을 매우 중시했는데, 안에서 비롯된 것은 머지않아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대개 조화롭고 자연스러우며 절제된 옷차림을 즐기지만, 늘 불안하거나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사람은 겉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는 법이란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무언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매일 세상을 마주하는 당신의 모습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길 바란다. 명품을 쫓거나 남이 되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단지 당신의 옷차림에 조금 더 생기를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운의 흐름마저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 결국 사람들이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입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긴 느낌이기 때문이란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속에 담긴 고인의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채널 귀곡지략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순입니다. 여러분이 늘 맑은 기운과 단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더욱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